장대장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대장입니다. 자, 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비롯해서 뭐 금감원장이나 뭐 경찰청장 해가지고 뭐 부동산 담화를 내놨죠. 뭐 특별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과연 이 정부에서 이 7개월, 지금 현 정권이 이제 7개월 남았죠. 7개월 정도 남았기 때문에 새로운 대책보다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뭘까? 어제 뭐 담화에서 뭐 대단한 거 나올 줄 알고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었는데 바로 눅눅한 김이었다. 예, 김 빠진 콜라였다. 안고 없는 찐빵이었다. 고무줄 없는 팬티였다. 뭐 이렇게들 표현들을 하던데, 그러면 지금 쓸 수 있는 카드들이 무엇인가? 화살이 무엇인가? 요즘에 이제 올림픽 기간이기 때문에 요즘 뭐 양궁이 또 난리가 났죠. 예, 10점에 넣고 지금 뭐 대단합니다. 17세 그 김재덕 선수가요. 코리아 파이팅! 장대장TV 파이팅! 파이팅을 많이 해서 목이 쉬어서 정작 본인의 개인전에서는 또 일찌감치 떨어졌더라고요. 이 목이 일찌감치 너무 쉬는 것도 문제야. 파이팅이 좋은 것도 좋지만 아껴가면서 좀 파이팅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정부에서는 26번째 대책으로 모든 카드는 사실상 썼다. 뭐 예전에 어떻습니까? 뭐 호주머니에 남은 카드가 많다. 그분이 이제 뭐 청와대에 있다 그만뒀지만 결국엔 뭐였습니까? 예, 뻥카였다. 뻥카가 뭡니까? 없는 데 있는 척 하는 거죠. 우리 카드 칠 때 카드가 없었어요. 자, 그럼 이제 카드는 그렇고 화살, 최후의 화살이 뭔가? 세 발 쏜다고 하는데 그 한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전쟁에서 코너 몰린 정부, 최후의 화살 세 발 쏜다. 사실상 이번 정부가 부동산 정책 때문에 결국에는 뭐 서울시장 또는 부산 시장 이 보궐선거에서 대패를 했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 때문에 이번 정부가 많은 덕을 봤다, 뭐 이런 또 얘기도 하던데, 판단은 뭐 여러분들의 몫이고요. 자, 이 세 발의 화살이 뭔지 신도시 사전청약 지금 이제 7월 28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대출 억제. 근데 이게 대출 억제는 이미 지금 우리 부동산 담보대출은 뭐 40%다, 50%다, 30%다 이 구간별로, 또는 조정 대상 지역이냐 투기과열 지역이냐, 또는 9억 이하냐 9억 초과냐, 15억 초과 투기과열 지역에서는 아예 아파트에 대해서는 대출이 안 되고요. 이미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관리를 했기 때문에 과연 부동산 대출, 이게 이제 부동산 대출이 아닌 가계대출을 얘기하는 거일 텐데, 부동산 담보대출에 관해서는 이미 관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카드를 쓴다고 해서 오히려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실수요자들, 이럴 때 실수요자들은 뭐 세계 최초라든지 무주택자라든지 뭐 이런 분들한테는 과감하게 어떤 프로티지를 줘서 내 집 마련을 하게 만드는, 또 어떤 분은 그럽니다. 근데 평생 뭐 대출값만 갚다가 대출 이자만 갚다가 끝나는 게 아니야 인생. 아니, 우리가 지금 대출 받아서 집을 산다는 것은 집값이 올라간다는 심리가 있기 때문에 대출 받아서 산 거 아닙니까? 집값 떨어질 것 같다고 생각하면 누가 대출 받아서 사겠습니까? 전세에 머물고 있지. 그런 심리가 아닌 상황이란 전제하에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늘 우리가 얘기하죠. 지금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이 집값이라든지 이 부동산의 실물자산 올라가는 걸 못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렛대를 이용해서 사는 거죠. 그 지렛대가 뭡니까? 사다리입니다. 이 사다리를 지금 계속 걷어차고 있는 게 지금 현 실정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번 여러 가지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어떤 가계대출이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지만,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핀셋 정책이 필요하다. 핀셋이 뭡니까? 이 핀셋으로 고기만 딱 찝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 핀셋 대책을 만들겠다고 해서 무슨 조정 대상 지역 만들고 투기과열 지구 만들고 그런 것도 핀셋이 아니죠. 뭐 엄한데 인천 중구의 실미도가 웬일입니까? 규제적으로 들어갑니까? 실미도가. 이제 그런 핀셋도 들어가야 되지만, 더 중요한 핀셋은 뭡니까? 진짜 필요한 사람한테 대출을 해주는 거죠. 지금 계속 뉴스에 나오는 게 부정청약 뭐 적발했다. 이게 몇 건이나 됩니까 사실? 전체 건수에서 차지하는 게. 그런 거 가지고 엎어놓고서 뭘 못하게 하겠다 해서 뭐 대단한 거 잡은 거 마냥. 보니까 어제 뉴스 보니까 여러 남자랑 결혼했다 이혼합니다. 그 여자분은 자녀가 4명인가 5명입니다. 다자녀예요. 그 다자녀 특별공급을 여러 남자랑 결혼했다 이혼했다 합니다. 네. 그런 거도 정확하게 잡아줘야 됩니다. 그런 분들 때문에 정말 어떤 분들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거 잡는 것은요,
지금이라고 해서 뭐 잡고 또 평소에는 안 잡고 그게 아닙니다. 그런 건 평소에 잡아내야 돼요. 평소에. 뭐든지 평소에 잘해야 됩니다. 평소에 잘하면 이런 대책이 필요가 없어요. 자, 한은에서 금리 인상한다. 지금 뭐 인상에 대한 얘기는 뭐 원래는 8월 달에 인상을 하려고 했지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 코로나가 델타 변이가 나오고 델타의 델타가 나왔다. 그러니까 좀 뭐 공신력 있는 기관 그 IMF인가요? 그 기관에서는 내년 하반기까지 코로나를 잡기 어려울 것이다. 사실상 그러면 3년을 가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또 델타가 나올지. 또 거기를 잡는 또 화이자에서 뭐 잡을 수 있는 그런 또 나왔다고 좀 하는데 백신이. 델타가 새로운 델타가 나오는 게 빠를지 그걸 잡는 백신이 나오는 게 빠를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이제 우리가 코로나 속 안에서 경제활동을 정상적으로 펼치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염려를 해둘 필요는 있다는 거죠. 자, 이 금리 인상이 된다고 한다면 글쎄요, 제가 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적어도 주택담보대출로는 계속 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부담은 적지 않냐. 다른 가계대출, 이게 이제 개인 사업자들의 뭐 사업자 대출이 됐든 뭐 개인 신용 대출이 됐든 그런 게 이제 문제가 될 수는 있겠죠. 담보대출은 오랫동안 규제를 해왔기 때문에 그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걸 핑계로 해가지고 담보대출을 적게 준다. 그런 정책은 좋은 정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8일 부동산 시장 불안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에서 집값 거품이 붕괴할 우려가 있다며 추경 매수를 자제하라고 호소와 경고 외에 이렇다 대책은 제시 못했다. 집값 떨어지니까 30% 이상 떨어질 것 같다. 집 사면 지금 낭패 본다. 이게 정책은 아니죠. 사전 분양 집값 안정적으로 잔뜩 기대. 자, 이 사전 청약이라는 게 뭡니까? 2023년에 본 청약이 있는데 사전 청약 한다는 것은 너무 불만들이 많으니까 내 집 마련을 하게 해줄 테니까 좀 편안하게 기다려라. 그래서 젊은 층들이 불만이 많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특별 공급을 많이 하는 거죠. 우리가 특별 공급은 젊은 층 아니면 일반 공급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 정치적인 쪽으로 몰고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부동산 대책은 20대든 30대든 40대든 50대든 골고루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나와야 되고 자꾸 손가락 뒤집듯 20, 30대가 불만이 많다면 그쪽으로 조금 더 해주고 40, 50대가 불만 많다면 그쪽으로 좀 더 해주고 그런 정책은 불만만 계속 쌓여가는 대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것마저도 이 사람 눈치 보고 저 사람 눈치 보는 건 좋습니다. 정치하는 사람이 눈치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건데 그 눈치는 오로지 표에서만의 한쪽은 또 포기하는 눈치가 되기 때문에 그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모든 사람 눈치를 보는 정치인이라 그러면 훌륭한 정치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소신도 필요하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자꾸 표만 생각하는 눈치를 보기 때문에 불만들이 많은 거죠. 자, 이 공급 측면에서 정부는 28일 시작된 사전청약에 대한 기대가 크고요. 이 정부가 이사대책 등에서 발표한 주택공급은 약속 오음일 뿐 언제 공급이 이루어질지 기약이 없다. 이사대책에서 이루어지는 거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좀 언론 플레이를 해서 공공재건축 1호가 뭐 했다. 글쎄요. 그건 뭐 100세대짜리 뭐 그런 거 해가지고 지금 뭐 공급대책에 어떤 이 지금 더운 여름에 37도 38도 가는 여름에 어떤 소나기 같은 시원한 그런 어떤 정책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어렵겠죠. 자, 이렇게 해서 사전청약으로 2년 동안 6만 2천 가구를 공급을 하겠다는 거고 한 가지 더 이 이제 청약 대상을 사전청약 대상을 공공주택뿐 아니라 공공택지의 민연주택과 서울 도심의 공공복합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자, 무슨 얘기냐? 이 공공주택 지금 그 그린벨트를 갖다가 보상을 해가지고 정부에서 만드는 게 이 공공택지 안에 공공주택이 있고 민영주택이 있는데 지금 그 공공주택뿐만이 아니라 민영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건설사에 팔아서 그걸 공급하게 하는 뭐 그런 대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것까지 확대를 시키겠다. 사전청약에.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노영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내년까지 이어지는 6만 2천 호의 사전청약 물량은 수도권 연평균 분양 물량의 35%에 달하는 만큼 시장 안정에 확실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참, 물론 이제 정부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됐든 정치인이 됐든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당연할 수도 있겠지만 특별한 묘책이 없는 겁니다. 사전청약이 많은 사람들이 사전청약에 머무른다. 또 본청약이 있다. 결국엔 공급이 7, 8년 뒤에 빨라야 늦으면 10년이 넘어갈 수 있는데 매해 우리가 전월세에 살다가 매매로 돌아서는 그 일정 수요가 있는데 제가 방송에도 올려드렸습니다만 그 수요가
지금 매매를 하지 않고 계속 기다리는 겁니다. 이 사전 청약이라든지 청약자들이 많으면 그럼 뭐가 됩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전세가 공급이 안 되는 상황에서 전세가가 올라가니까 이 전세가 감당을 못해서 이사를 가야 되고 이사를 가다 지친 사람들이 수도권에 집을 사고 서울에 집을 사고 하는 겁니다. 근본적인 원인. 그래서 서울에 있는 어떤 주택에 대한 서울은 왜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 살고 싶어 합니까? 일자리가 많잖아요. 자기가 다니는 직장이 서울이거든요. 서울에 일자리가 많거든요. 양질의 일자리가 많고요. 자녀 교육에 대한 문제 누구나 이왕이면 좀 좋은 환경에 살고 싶어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있죠. 대출 억제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돈줄 잰다. 세 발의 화살 중에 하나의 화살은 사전 청약, 두 번째 화살은 대출 억제, 세 번째 화살은 금리 인상. 우리가 그 양국에서 지금 계속 우리 한국 선수들 10 하던데 이거는 몇 점 줄 수 있겠습니까? 어제 우리 한국 선수랑 외국 선수 하는 거 보니까 갑자기 10점, 9점, 10점, 9점 비슷하게 가다가 한쪽에서 갑자기 6점을 쏴버리더라고. 이게 바람이 많이 불고 또 심리적으로 흔들리다 보니까 6점을 줄 수 있겠습니까? 네,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금융위원장은 실수요와 무관한 부동산 관련 대출은 더 깐깐하게 점검 감독하겠다면서 다소간의 비판과 부작용을 감수하겠다고 엄리를 물었다. 지금 현재 규제지역 안에서요 3억 초과하는 아파트를 사면 전세 대출도 못 받습니다. 네, 그 정도까지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1주택자까지만 해도. 무주택자는 조금 더 풀어줄 필요가 있다. 1주택자도 본의 아니게 집을 팔지 못하고 이사를 가는 수요도 어느 정도는 유도리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자, 금리 인상도 이제는 어느 정도 코로나가 잡혀가는 듯해서 돈들이 너무 많이 풀리고 인플레 현상, 물가가 많이 올라가는 그 현상. 그것도 자세히 따지다 보면 물가 상승도요. 자동차 값이 거의 70~80% 올라가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게 반도체 부족 현상. 또 그런 현상들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보면 이런 어떤 장비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제 친구 같은 경우도 이거 뭐죠? 제트스키를 샀는데 지금 주변에서요. 그걸 사가지고 이제 하려고 하는데 주변에 아는 분이 자기한테 팔아라. 살려고 해도 그 물량이 없다. 그래서 이제 팔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만큼 지금 여러 가지 장비가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이 물가 상승은 어떤 한 분야의 상승이 많이 된 걸 갖다가 전체적인 물가 상승으로 많이 됐다.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 꼭 그렇게만 가지고 어떤 그 금리 인상 정책을 펴는 것도 한번 더 연구해 볼 필요는 있지만 어쨌든 돈이 많이 풀린 건 사실이죠. 거기에 대해서 인상을 하려고 했더니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잡혀가는 줄 알았더니 델타가 또 문제가 돼서 확진자가 뚝 늘어나 버리는 그런 현상 때문에 금리 인상은 하반기로 가지 않을까. 네. 그래서 최대 2차례까지 예상을 했지만 한 차례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세 화살이 과연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건 역부족이다.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초반에 집값을 잡겠다고 해서 2017년부터 해서 정부만 믿고 집을 안 샀다. 너무 화가 난다. 어떤 유튜버에는 몇 년째 폭락론만 얘기하는데도 구독자가 50만 명이 넘어갑니다. 그 사람 말 듣고 나서 인생 망쳤다. 그런데도 계속 봐요. 희한한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본인의 인생은 본인의 결정에 따라서 본인의 인생 미래가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현명한 판단을 하시고 결정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많은 내용들이 담은 책들, 이 책 제가 첫 출간한 게 2014년도인데 약 8년여 만인 지금 2021년에 8월 달에 출간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더운 여름에 책 한 권 사셔서 휴가 가시거나 집에서 에어컨 바람 쐬시면서 책 한 권 읽어보시는 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